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지난 과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을 이해할 때 그 산업의 지난 과거를 보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지난 과거를 돌아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위주로 다룰 건데 SK하이닉스나 SNS텍,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 봐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거는 삼성전자의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건데,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거의 한 7배 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 7배 정도 가량 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0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2010년도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이따 뒤에서도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는 바로 갤럭시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어찌 보면 진정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고, 또 이때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업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역사라 그러기에는 되게 조금 거창하긴 한데, 여튼 주가가 무조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했었던 거예요. 2017년, 2018년도 이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좀 짧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때 반도체 초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때 정점을 맞이하고 2019년도쯤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반도체 공급 과잉, 그리고 미중 갈등 본격화, 또한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규제를 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국산화의 중요성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이때 되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월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큰 충격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때 PER이 거의 한 2배 정도가량 많이 떨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를 하게 됐지만 다시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는 최근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WTO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작살이 났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때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코로나의 피해주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고,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더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마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반도체의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됐죠. 무슨 한 번에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재고가 이제 너무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다시 D램이랑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 사이클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뿐이거든요, 거의. 그런 점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절대 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차 전지나 신재생, 플랫폼 콘텐츠 이런 것들도 다 유망하기는 하지만 반도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거고, 정부 단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을 절대 타국가에 뺏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는 SK하이닉스거든요. SK하이닉스도 똑같이 움직였죠. 2017년, 2018년도 때 이때 반도체 초호황기가 찾아왔고,
2019년도 들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다가 2020년도 코로나 때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뭐 공급 과잉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거의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2007년도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때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 출시, 애플 아이폰 첫 공개 PT가 엄청나게 유명하죠. 당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이거를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연설을 했었는데 한번 안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진짜 영상이 많을 거예요. 여튼 2007년도부터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제 터치패드라 그래야 되나? 그전에는 이제 피처폰, 이제 손으로 꾹꾹 눌러서 그렇게 폰을 썼었는데 그렇게 키보드 같은 게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거의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터치, 스크린을 이제 손으로 누르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없애죠. 뭐 물론 그전에 뷰티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터치폰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터치 형식이었습니다. 여튼 2007년도 아이폰이 공개되면서 이쪽에 쓰이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곽강을 받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10년도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첫 갤럭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갤럭시 A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A의 보급형 모델이랑은 다른 거고, 당시 갤럭시 A의 의미는 A가 안드로이드를 의미하면서, 왜냐하면 갤럭시랑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라고 적혀져 있죠. 여튼 2010년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당시 연도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 때 점유율 1등이 보시면 애플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때는 아이폰의 시대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애플이 거의 1등을 계속 차지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해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1등을 차지하면서 스마트폰의 제왕으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삼성전자는 줄곧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 1등이죠. 뭐 스마트폰 매출 기준으로는 애플이 1등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지만 점유율로만 따지면 일단 삼성전자가 1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출시하게 되는데 같은 해 2010년도에 갤럭시 탭을 또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갤럭시 노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 말은 이쪽으로 점점 쓰이는 반도체 수요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2015년도에 평택 P1 공장을 착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다가 뭐 P1, P2, 뭐 P3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뭐 P4, P5 이렇게도 짓겠죠. 이때 평택 부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튼 2015년도부터 평택 P1 공장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착공이 되냐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2018년도에는 평택 P2 공장이 착공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게 평택 P1 공장이고요. 여기 조금씩 지어지고 있죠. 이게 평택 P2 공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P1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2 공장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EUV 여기 뭐 공장도 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4차 산업혁명발 반도체 초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이 반도체 매출을 나타내는 건데, 애플이 2007년도쯤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죠. 뭐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이런 수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제 2010년도에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2017년, 18년도에 초호황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무슨 사물 인터넷,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이런 개념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죠. 이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시기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진짜 역사적인 삼성전자의 초호황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18년도를 보면 거의 1년에 60조를 버는 수준인데 60조라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1년 벌 거면 카카오 살걸요. 여튼 이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초호황기를 맞았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잘 보시면 2019년도에 이렇게 거의 한 반토막이 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까 전에 2015년도에 평택 P1 공장이 착공되게 됐다 그랬죠. 2017년도에 이 P1 공장이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P1 공장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청주 M15 준공도 됩니다. 이때 뭔가 생긴 걸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조금 더 세련된 것 같기도 한데 삼성전자가 조금 분발해야 되겠네요. 보통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를 보거든요. 이렇게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여튼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시진핑이랑 한판 붙게 되고 이때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화웨이를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부터 좀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게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규제를 때리게 되는데 2019년 8월 2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필수 소재들을 아예 수출 못하도록 막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포토레지스트나 뭐 불화수소 그리고 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 그러나 그런 거를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날 TV를 틀면 나오기만 했던 게 바로 쥐소미아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여튼 이때 진짜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2019년도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둔화 관련된 거는 뭐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 때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화웨이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수요 둔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게 되고 SK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밖에 안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나게 됩니다. 진짜 이때는 위기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WT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죠.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이 됐을 때 모든 산업의 수요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뭐 이런 쪽으로 다 수요가 안 좋을 거고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흐름이 보였죠.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대면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원격 수업으로 대신하게 되고 뭐 온라인 강의나 화상회의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트래픽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때 엄청나게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잘 가던 반도체 가격이 다시 꺾이게 됐는데 이 반도체 가격이 다시 꺾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칩 재고가 진짜 충분히 확보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대면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서버 증설이나 PC 증산 같은 걸 했는데 공급 차질 가능성 때문에 재고 확보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다시 조금씩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모리 반도체, DRAM이랑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 바닥을 찍고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의 수요랑 공급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뭐 보통 반도체의 사이클은 뭐 3, 4년마다 한 번씩 온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이 기간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공장을 짓느냐 그리고 공장이 갑자기 다 지어지게 되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의 서버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재고가 떨어지면 갑자기 또 늘릴 때도 있고 재고가 많아지면 갑자기 중단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보통 반도체의 가격이 오른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근거를 보통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이런 쪽을 많이 댑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키워드가 하나 생기게 됐는데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죠. 이 키워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몇 번 지켜보다 보면 좀 웃길 때도 많아요. 뭐 처음에는 스마트폰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사물인터넷, 뭐 모든 전자제품에 이제 반도체가 쓰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식인데 뭐 최근 들어는 비트코인도 반도체가 쓰이죠. 뭐 물론 이게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공급이 좀 늘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만 확실한 거는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건 저명한 거고, 이 반도체 산업의 전 세계 1등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앞서 보셨던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튼 최근 이 반도체의 시황이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거고, 요즘에 실제로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D램 가격도 떨어지다가 마찬가지죠. 지금까지가 지난 반도체 산업의 대략적인 과거 흐름이랑 최근의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본 건데,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 올해 평택 P3 공장이 가동 예정이죠. 여기 이게 P3 공장이고 이게 P2, 이게 P1이죠. 와, P3 진짜 착공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지어졌네요. 아마 올해 이제 공장 가동이 예정되고 장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장비주의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주영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잠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지난 과거에 뭐 대통령이랑 뭔가가 있었는데 뭐 이거 관련돼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뭐 결국에는 다시 풀려났죠. 여튼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3년간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반도체에도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P3 공장 옆에 이제 P4 공장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 작업이라는 게 이제 땅을 고르게 하는, 뭐 이제 점점 새롭게 건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좀 평평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평택시랑 이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용수 관련된 장기 요청도 뭐 해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튼 앞으로 이 뭐 P4도 짓고 P5도 짓고 P6도 짓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패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미중 갈등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미국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보이는 거는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입니다. 오스틴 공장 뭐 바로 옆에 테일러 공장도 이제 삼성전자가 짓기로 되어 있죠. 역시 이제 제드래곤 한번 갔다 오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 미국의 긴축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반도체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 먹여 살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망하는 거는 진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을 차지했죠. 인텔을 제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등, 2등이 인텔, 3등이 SK하이닉스, 4등이 마이크론, 5등이 퀄컴 이런 순서로 차지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선생님 TSMC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왜 TSMC를 안 넣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TSMC의 매출 실적이 발표되지 않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TSMC의 실적이 발표됐죠. 찾아보니까 TSMC가 570억 달러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그러면 TSMC는 3등을 차지하겠죠. 그래도 삼성전자가 전세계 반도체 순위 1등이죠. 아, 이거 진짜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글로벌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삼성전자의 멀티플이 상당히 싼 편에 속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 말고 뭐 바이오나 뭐 신재생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야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이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긴 한데 중국에 CATL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짜 중국 공산당은 한다 그러면 하는 애들이거든요. 뭐 중국 애들도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긴 한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뭐 미국이랑 일본,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들어갔었는데 반도체 산업을 제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